갈지자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 줄여서 오겜과 오영수 1편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제가 부제를 이렇게 붙였어요. 죽음과 놀이의 기묘한 공존을 다루고 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쾌거가 날아들었던데 오징어 게임이 미국 드라마 역사상 처음이죠. 비영웅권에서는 말이죠. 감독상도 받았고 주연상도 획득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나머지 기술상과 단역상까지 포함해서 6관왕까지 받았는데 놀랍더라고요.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뭐 계속 감동하고 있을 수는 없고, 영화 이 오징어 게임을 제가 본 대로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해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믹스기로 갈아 놓은 듯한 느낌인데, 뭐가 죽음과 놀이가 경계 없이 뒤섞이고 뒤엉키고 그러면서 나름의 어떤 질서를 교묘하게 찾아가고 있더라. 두 번째, 한국적 감성 또 나오네. 한국적 감성으로 버무린 놀이상. 이것이 여기에 전 세계 드라마판이 거의 뭐 지진이 일어났다. 글쎄, 보면은요, 우리가 보면 그래요. 어렸을 때 다 놀았던 놀이 아닙니까? 게임이고, 좀 유치하고, 그러면서 해학적이고, 그리고 이와 동등한 무게로 다가오는 게 뭐냐? 일반적인 우리 놀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죽음의 공포. 이게 버무려졌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다루는 놀이는 많죠. 그 중에 하나 소개를 하면은 러시안 룰렛 있죠? 그 게임이잖아요. 총알 넣고 팍 돌려가지고 이렇게 돈 묻고 돈 내게 하고 뭐 이러는 거. 근데 이걸 누가 놀이로 봅니까? 게임으로 봅니까? 시작은 그렇게 하더라도요, 어느 순간인가 그런 놀이성이나 게임은 사라져버리고 전면에 나서는 것은 죽음의 공포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짜릿함, 뭐 영화 어디더라? 옛날 영화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이건 뭐 단지 살벌한 죽음에 대한 공포만을 부각시키는 놀이라면은, 희한하게도 오징어 게임은요, 그 안에서 나오는 놀이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 방금 얘기했듯이 공존한다. 놀이의 재미와 뭐 많이 웃음도 유발하고, 충분히 웃을 수 있어요. 공포가 함께 버무려져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뭐 어떻게 뭐 어떤 위아래 뭐 질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면적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죽음과 놀이를 판을 짜서 이렇게 평면적으로 배치해 놓은 데에다가 경계 없이 펼쳐진 이 평면, 이 경계 없는 평면을 극중 인물들의 놀이적 행위들이 마구 가로지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영화 드라마 시리즈 1편을 딱 보면은 잘 몰라요. 이게 뭔지. 노는 것 같아. 만화 같고 약간. 그러다가 진짜 좋거든요. 그제서야 뭐지 이거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죽음의 공포란 것이 이 첫 회에 그렇게 느닷없이 다가왔던 것이 그 다음에 가면은 예상을 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전혀 없습니다. 왜요? 게임이 달라지고, 달라진 게임에 따라 공간이 완전히 달라지고, 다만 그 게임이란 것만 개념만 있는 것이지
게임은 느닷없이 막 달라지고 그 안에서는 또 스스로 새로운 질서를 찾기 때문에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런 공포가 다가올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만 대체 언제 올 건가 모릅니다. 그 심리가 있죠. 우리가 이걸 미결정의 미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감독은 그거를 소스라칠 정도로 감칠맛나게 잘 써먹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없으면 그냥 놀이로 끝납니다. 놀이 자체는 뭐 특별한 어떤 긴장을 유발시키지는 않죠. 이길까 질까 할 때는 재미스러운 긴장만 있지. 근데 이 드라마에서 놀이는요,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행위들을 어쨌든 막 웃으면서 봅니다. 재미있게. 유치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늘 이제 두 번째 편부터 슬슬 그런 건 또 죽을 거야. 그리고 죽게 돼 있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듭을 딱 찾는 반전이 어느 순간에 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특이하게도 시리즈 2편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1편에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매 회마다 딱 한 번에 반전이 반드시 있고 그것은요 죽음과 직결되는 공포로 연결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묘하게 공존하는 이런 그 전체를 합쳐서 놀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걸 노렸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유정 교수가 이 드라마야말로 우리만의 감성이 전 세계 드라마를 뒤흔들어 버리는 게임 체인저가 됐다. 코로나19가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말이죠. 게임 체인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지금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가 기침하면요. 우리가 병원 가봐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질서의 평면화가 드디어 진행되고 있는데, 뭐,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오김이란 영화의 이 우리만의 감성은 전 세계 전염이 되면서 마구잡이 흔들어 놨다.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야 모르죠. 어쨌든 게임 천재란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 상도 탔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강조되는데 이 노래성에서 우리만의 감성이란 것 첫 번째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놀이에 들어가는 이 죽음의 공포와 놀이의 재미가 수평 질서 속에서 경계 없이 마구잡이 섞여 있다는 점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뭐라 그러냐, 단순성의 분화라고 봅니다.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영화 자체가 뭐 이런 거 지는 거잖아. 단순성의 분화란 걸 누가 얘기했더라? 질들레즈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 같아요. 아무튼 아동틱하고요, 유치발랄하고요, 장난기 넘치고요, 신났고요. 우리의 신명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기에 딱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놀이를 할 때 보면. 그걸 또 오영수 선생이 또 감칠맛 나게 진짜 신난 것 같던데. 예, 그 유희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물론 오징어 게임은 봐야 믿죠. 안 보고 모르죠. 근데 코로나19는 드디어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성경에서 너희들은 봐야 믿겠는가? 봐야 믿지. 이제 비기독교 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코로나19를 닥치고 나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안 보이잖아요. 세균이. 근데 세상을 바꿔놨잖아요. 안 봐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뭐 그 오징어 게임은 보고 나면 반드시 본인이 믿겠더라.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 배치랄까요? 감독이
포진시켜 놓은 게 굉장히 재밌어요. 진짜와 가짜가 마구 섞여 있고요. 허구와 실제가 같이 놀고 앉아 있고요. 미루하고 강장이에요. 영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뒤엉킵니다. 궁극적으로 뭐냐? 모르겠다예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좀 해가 지나면서 죽는 건 진짜 같아. 뭐 딱히 그걸 좀 잔인하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뭐 어떤 공간이 분명히 야 여기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좁은 계단으로 막 이렇게 그걸 막 그 공간들을 막 파고 들어가거든요.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모르죠. 그 섬에 막 지어진 그 간혹가다 바깥에서 보여주는데 그거 빼놓고 안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큰 공간과 미로가 뒤엉켜 있으면서 장소 불특등적 어떤 장소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마구 마련해 버리기 때문에. 물론 게임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련된 어떤 광장 뭐라 그러나 체육관 같은 그런 데서 하는데, 특히 이제 첫 회에 보면 광장이 나오잖아요. 이게 또 뭐예요? 모래바닥이 깔려있는 거, 모르면 진짜 같아요. 모래바닥 같아요. 근데 뒤에 있는 배경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놀이겠구나 하는 걸 뭐 바로 그냥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매 회마다 다른 게임이 되고 아주 그 게임은 심플하고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으니까 게임 자체가 자기들은 해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 뭐 안 했던 게임, 달고나 게임 그런 거 해봤겠어요. 하지만 알겠더라는 거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보편성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다른 게임과 다른 유의적 공간이 마구잡이 난입을 하고,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또 매 회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반드시 하나의 반전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고, 반전은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의 공포, 이것이 이제 전면에 들어서고, 이제는 다른 놀이성이 주는 긴장과는 다른 어떤 러시안 룰렛 같은, 그러나 그것과는 또 다른 쫄리는 맛, 공포 이런 것들을 관객은 뭐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뭐 해마다 다르긴 한데 엄청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영화, 이 드라마 시리즈 전체를 보면은 반전들의 말하자면 모음집이라고 볼까? 그리고 이 과정과 전개는 어떻게 보면요, 폭주기관차 같아요. 놀이성에 탄 만화 같은 차 있잖아요. 만화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상하게 그림 그려진 봉준호의 설국열차의 열차하고는 다른 맛이에요. 좀 살벌한데 그런 아주 유희적 질주다. 그러고는 공간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대체 이 게임을 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건 그것도 그렇고, 그것이 던지는 이미지도 그렇고요. 저는 이 사람들이 메비우스 띠 속에 갇혔다. 입구는 선명한데 도대체 출구는 심한 경우에는 없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모호한. 이때 출구는 어떤 의미는 죽음일 거예요. 죽음 빼고는 출구가 없는 거지. 마지막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다음 이런 반전들이 제일 마지막 회에도 끈질기게 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개 이제 마지막 회쯤 돼가면 정리하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반전들 가지고 뭐 정리하고 뭐 해피냐 은해피냐 뭐 이런 걸 따지고 있고 이런데, 아니에요. 여기는 시리즈의 마지막 회 끄트머리 부분이 여전히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논리를 끊임없이 끝까지 지고 있다. 이것도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집요함이랄까? 매력적인 포인트인데요. 이건
그 전에 보였던 반전하고는 되게 끝이 그렇듯이 훨씬 더 굵고 크고 결정적이죠. 그 최종의 끝부분을 보신 사람이야 당연히 다 알겠지만 뭐냐면은 죽거나 없어진 줄 알았던 그 죽음을 목전에 둔 죽거나 없어진 게 아니고 그런 줄 알았는데 뭐 암 걸렸나 죽음을 목전에 둔 오일남 이 사람이 이 게임 판을 벌인 회장이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재미로 그냥 그랬다고 심심해서 이 오일남하고 이번에 아카데미가 이제 에미상의 나무주연상을 받은 이정재 씨가 맡은 성기훈요. 이 둘의 대결이 나옵니다. 게임을 벌여요. 게임을 걸죠. 게임 해볼래. 그럼 굉장히 높은 층에 혼자 이렇게 오일남이 누워 있는데 성기훈이 들어오고 그때 바깥을 보니까 겨울이 모양이에요. 한 행인이 뭐 루즈겠죠. 빈자, 없는 자, 뭐 그걸로 그런 것으로 보여져요. 예, 길바닥에서 얼어가지고 동태가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구원될 것인가 아닌가 따지고 있습니다. 오일남은 절대 구원되지 않는다. 인데 성균은 그렇지 않다. 구원될 것이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어떤 행인이 그걸 보고 사라졌는데 아마도 경찰서에 전화를 한 거겠죠. 경찰차가 와서 싣고 갑니다. 앰뷸런스가 오나? 아무튼 이건 뭡니까? 오일남의 게임에서의 패배잖아요. 전반적으로 오징어 게임에서는 패배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오일남은 조용히 죽는데요. 근데 저는 패배한 사람의 오일남의 표정이 되게 모호했어요. 뭐지 저 표정은? 뭘 얘기하는 걸까? 질문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겼잖아요. 그리고 진 사람은 죽었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 영화는 이 드라마는 막판에 희망이라는 구원투수를 게임을 통해서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짐작하는 바로는 이 구원투수는 드디어 이제 활동을 할 것이다. 어디서? 시리즈 2에서 할 것이다. 그런 뉘앙스도 남기고 있죠. 그리고 미나리나 오겜 같은 이런 류의 드라마나 영화가 희망의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던지지 않는 한 성립이 될까요? 모호하게 모르겠다라든지 버드맨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마지막 주인공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서 판단하라는 건데 이거는 알아서 판단을 하되 분명히 희망이나 끈질긴 생명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던져주지 않는 한 드라마나 영화로서의 좀 대중적 가치는 사라진다고 봐야죠. 아무튼요.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시리즈 2는 신나는 복수혈전이 시작되지 않을까? 짐작컨대 여기에서도 우리만의 감성이 살아날까? 기대되는 바입니다. 기왕 얘기한 김에 다음 영상에서요. 너무 기니까 오늘 끊어야 되겠는데 오영수 선생님 연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몽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끝내겠습니다. 왜 이렇게 참 비틀거린다. 안녕.